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저에게도 상담으로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뭐 변경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식당업을 하셨던 분이 식당 일을 그만두면서, 여러분도 보통 식당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단말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단말기. 근데 그 나중에 단말기는 보통 임대해서 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당 일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할 때 되면은 이 단말기를 그 임대 준 곳 되고 다시 돌려준다라든가 아니면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잘 해보시고 그래서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상당히 나중에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뭐 동포 여러분들 뭐 식당이라든가 또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고충 상담한 내용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식당업이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통 이 카드 결제 단말기를 다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통상 뭐 임대를 해서 월 뭐 2만 원, 만 원, 아니면 2만 원, 뭐 3만 원씩 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결제를 하면은 또 그 한 건당 뭐 100원 정도씩 이 단말기 수수료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좀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 같은 거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그거를 잘 안 보시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잘 확인을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 계약 해지에 따른 어떤 그런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을 그냥 폐업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넘겼대. 그러면 그 사용하던 카드 단말기를 내가 뭐 사업장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단말기도 좀 처분을 하는 게 맞겠죠. 아니면 이제 그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 그 단말기 사용권까지 같이 넘기겠다 그러면은 그 카드 단말기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중도에 넘겼을 경우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 양도에 따른 어떤 위약금 문제라든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양도하는 사람이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본인이 어쨌든 어느 정도 책임을 쥐고 그냥 양도해 줄 것인지, 그러니까 단말기 회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이렇게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말기를 넘겨야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해 오셨던 분들이 그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오늘도 방송을 좀 같이 또 시청해 주실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식당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 결제 이제 단말기, 그러니까 이게 탁상에 보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딸려 있는, 그게 그 단말기 가격만 해도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비싼 거죠. 모니터가 있고 별도로 탁상 위에다 올려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단말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150만 원 정도 비용의 그 단말기를 그러니까 임대해서 쓴 거죠. 그래서 매달 뭐 3만 3천 원 이렇게 내기로 쓰게 했고, 그리고 한 달에 600건을 저는 결제, 그러니까 뭐 식당 이용 고객이 뭐 한 달에 한 6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 계산을 해서 600건을 이렇게 결제했을 경우에 한 건당 이 단말기 사용 수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48개월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이걸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계약에서 그런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그걸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단말기도 식당을 오픈했지만은 장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그래도 단말기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48개월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써야 되는데, 이분이 2023년도에 이제는 식당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겼고, 그리고 이 단말기도 그분이 사용하도록 넘겼다. 이분 얘기는 회사 쪽, 단말기를 임대해 준 그 회사 쪽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새 주인이 이 단말기까지 사용할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난주에요. 그 2023년도에 그렇게 이제는 8월경인가 그렇게 이제는 그 새 주인한테 단말기 뭐 사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넘겼는데, 벌써 2025년도 지금 2월 28일경, 그러니까 한 2년 지난 거죠. 근데 이 채권 추심 회사로부터 이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그 쭉 보니까 이 단말기를 반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를 또 계약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위약금 해가지고 이래저래 붙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위약금으로 배상을 하라, 그렇게 청구하는 이 그 채심 주권, 그러니까 이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이 채심 주권 통지서라는 거는 거기 그 회사로부터 그거를 이제는 줘야 할 그런 거죠. 빚과 같은 거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걸 보다 보고.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위챗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관련 자료를 받고, 그리고 전화로도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1월 21일경, 그러니까 올해 1월 25일 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단말기 회사가 원고가 돼가지고 그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청구한 그 단말기의 그 사용, 그 위약금, 그리고 단말기 가격, 뭐 이것까지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청구하는 그런 소송에 있어서 확정 판결문까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그렇게 확정 판결문까지 났으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채권 추심회사가 또, 그러니까 그 단말기 그 회사 측이 채권 추심회사한테 이제는 대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대행을 맡은 채권 추심회사가 이분한테 이렇게 이제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거를 내라. 만약에 그때까지도 이 1,000만 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은 뭐 뭔가 재산이 있거나 뭐 있거나 그러면은 뭐 가압류를 한다라든가 뭐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뭐 차근차근 알아보고 뭐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이분이 법원에서 이게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었던 것도 몰랐고, 또 이렇게 확정 판결한 것도 몰랐고, 채권 출심 회사로부터 지난주에 이 통지서를 받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관할 법원에 이렇게 다 보면 사건 번호가 나오죠.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할 법원에 이제는 그 담당 법정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좀 물어봐라. 상황이 이렇게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전화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우리 중국 동포분들은 한국말을 다 하시니까 하면은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알려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법원 측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러니까 이의제기,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주 내에. 그러니까 이분은 채권 추심 회사로부터 이 통지서를 받은 지난 2월 28일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물론 확정 판결은 1월 21일 날 벌써 한 달 전에 확정 판결이 됐지만은, 일단은 2월 28일 날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 알게 된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하는, 그러니까 항소심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고요. 근데 이렇게 항소심을 또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법률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으라 또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면은 또 이렇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법률 상담을 해주면은 과연 항소심을 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지금 1,000만 원을 이렇게 좀 물어줘야 되는데 뭐 여기서 얼마나 본인이 이걸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이 항소심을 하라 이거죠. 만약에 그냥 항소심을 했다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물어줘야 될 비용은 그대로 다 물어줘야 되면은 사실 항소심을 하는 의미가 크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하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항소를 했을 경우에 1,000만 원을 내야 할 비용을 얼마나 이렇게 줄여서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항소를 하라 이렇게 또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법원 담당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도 사실 뭐 한국말로 이렇게 서로 통화를 하려죠. 그래도 이게 이제 법적 용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다 통화를 하게 되면은 녹음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어보고 다시 이분한테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1,000만 원을 이렇게 채권 출심으로부터 저는 갚아야 할 돈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항소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줄여서 돈을 낼 수 있는지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항소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하고 따져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라. 이렇게까지 법원 측에서는 이렇게 상담사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단말기가 15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 번에 그 식당을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 식당은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단말기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 인수인계했던 분 혹시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그 단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을 꼭 찾아봐라. 이렇게까지 좀 안내를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그 단말기를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 넘기면은 그 단말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좀 뺄 수가 있죠. 그게 150만 원인데 이게 이제는 계약상에는 이거를 분실하거나 아니면 제때 반납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2배로 이렇게 물수가 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말기를 찾게 되면은 그래도 300만 원은 줄일 수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거를 꼭 찾아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그러니까 100만 원씩 100원씩 수수료가 붙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600건을 기본으로 잡고 48개월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기간을 잡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단말기를 많이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매달 내는 33,000원이 그 다음에 이 단말기를 얼마나 사용하는 그 수수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임대 비용을 했죠. 보통 핸드폰도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핸드폰 가격이라든가 뭐 요금 그걸 몇 달 동안 사용할 것이냐고 약정한 거에 따라서 그 핸드폰 가격하고 통신 요금이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핸드폰 사용을 중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따라 붙죠. 단말기도 역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런 비용이 한 56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단말기 이 위약금이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 소송 비용 뭐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채권 출심 회사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저는 잘 몰랐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내가
물긴 무는데 1,000만 원이면은 너무 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합당한 선에서 합의해서 이 위약금을 물고 그렇게 해서는 종료하는 방식이 있고, 뭐 그래도 계속 1천만 원을 내라고 독촉을 할 경우에 만약에 항소심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 이런 걸 따져 봐서 이렇게 항소를 할 수 있으면 항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어쨌든 무료 법률 상담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항소로 진행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또 변호사 수임료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는 법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항소장을 써주는 거죠. 항소장을 써주는 거니까 법무사를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법원에는 이제 본인이 좀 직접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실 때, 또 식당 사업을 하실 때에 또 큰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내가 따른 누군가로부터 좀 자문을 받고 좀 잘 아시는 분들 믿고 또 저기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어디에 뭐 비용을 투자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라든가 어떤 그렇게 할 때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거기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